안녕하십니까. 제조혁신 실무 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혁신 분야별 혁신 파악 중에서 장시산업형 TPM 자주보전 추진 프로그램 핵심을 가지고 같이 검토 및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산업형 TPM 추진 적용 대상 관련해서 보면 연속 가공 공정 특성이 있는 화학, 섬유, 유리, 철강, 식품, 발전, 종이, 펄프, 고무, 플라스틱, 시멘트, 유업, 가스, 석유 등의 제조회사에서 추진하는 장시산업형 자주보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상은 24시간 연속가공 또는 365일 연속가공되는 공정에 해당되는 TPM이 바로 장시산업형 TPM입니다. 이어서 자주보전 목적입니다. 사람 측면에서는 설비에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체득하여 생산 요원의 잠재 능력을 개발, 형성한다. 그 다음에 행동 측면에서는 설비의 고장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게 하여 설비로 인한 품질 불량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 그 다음에 설비 관점에서는 고장 제로, 불량 제로, 재해 제로의 설비를 추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자주보전 목적입니다. 그 다음 자주보전 목표입니다. 자주보전의 목표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꾼다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는 청소는 그 점검이다. 그리고 자기의 설비는 자기가 지키고 개선해 나간다. 그리고 설비는 결코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함양하도록 하는 이 사람의 사고를 바꾸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기능의 체득, 이 두 번째입니다. 이는 제품 제조 원리를 파악하고 설비의 구조 및 동작 원리를 습득하고 이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상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결함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과 기능의 체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설비의 로스를 철저히 제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비에 강한 오퍼레이터를 육성한다 하는 것이 이 목표인데, 이로 인해서 설비 생산성 향상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제품의 품질 향상을 해주는 것이 자주보전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주보전 스텝 전개 사고방식입니다. 우선 먼저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는 자주보전 제로 스텝 사전준비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강제열화가 왜 발생하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새삼 왜 자주보전인가를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제1스텝 이후를 추진하는 면에서 안전행동을 이해시키게 합니다. 이어서 설비를 바꾸는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제1, 제2, 제3 스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문제점을 고치도록 합니다. 청소는 곧 점검이다. 그리고 점검은 문제점의 발견이다. 그리고 문제점은 보건 개선하는 것이다를 이해시킵니다. 이해시키고 실천하게 합니다. 이는 문제점 발견 능력을 함양하고 개선 방향 설정을 하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효과는 고장 불량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는 활동이 또 이루어집니다. 4스텝, 5스텝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보건 개선은 성과이다. 그리고 성과는 달성의 기쁨이다를 느끼게 합니다. 그 성과가 오르지 않으면 사람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방식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고장 불량은 현장의 수치다. 그 다음 활동 변화를 이렇게 하는데 개선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는 고장 불량 제로의 달성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이 바뀌는 6, 7스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브림제로부터 보텀업을 하도록 합니다. 보텀업은 상향식을 보텀업이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찾고 스스로 개선하고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 장치산업용 자주보존의 단계적 수준입니다. 크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를 볼 수 있는데 레벨 1에서는 자주보존 0, 1, 2, 3스텝까지 이 제로 스텝은 준비 및 OS 활동입니다. 그 다음 1스텝은 초기 청소입니다. 2스텝은 발생 곤란개수 대책입니다. 그리고 3스텝은 설비관리 가기준 작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조건 준수가 되게 합니다. 여기서는 기본조건 준수, 즉 철저한 결함 발굴 및 복원, 그리고 자주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염 제로와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선 활동을 활성화시킵니다. 일상 소개선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테마 개선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개선 능력이 확보되도록 추진합니다. 이 TPM에서도 이 제로 스텝에서 3스텝까지 이 부분이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탕 레벨 1 바탕하에 합격이 되면 또 레벨 4, 레벨 2에 해당되는 4스텝 기기 총점검을 진행합니다. 5스텝은 프로세스 총점검입니다. 이는 방향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방향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설비 공정에 강한 운전원이 육성되게 합니다. 설비 공정의 기본 원리 이해와 설비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이해와 자주관리 능력 확보와 원인 분석 능력이 확보되도록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레벨 3는 자주보존 6, 7스텝인데 6스텝은 자주보존 시스템화, 7스텝은 자주관리 철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의 자주관리가 되도록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주보존이 정착되게 하는데 설비 공정의 자주관리와 불안 및 개별 개선 철저가 되도록 추진됩니다. TPM 자주보존은 이 크게 보면 이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해서 단계별로 하위 단계에 있는 활동을 하고 합격되면 다음 단계, 더 높은 다음 단계를 활동하고 다음 단계 활동할 때는 합격된 단계는 유지관리를 잘하고 하는 이런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스텝 방식을 진행하고 합격이 돼야 다음 스텝으로 진행되는 것이 큰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치산업 자주보존 스텝 체계입니다. 앞에 나왔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제로 스텝은 준비 및 OS 활동인데 활동 추진의 방안 수립 및 조직 구성과 현상 분석, OS 활동, 자주보존 활동 마인드 조성 등이 주 내용입니다. 여기서 OS 활동은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또는 생활화가 OS입니다. 원스텝은 초기 청소입니다. 이 설비 초기 청소로 결함 적출 및 복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설비 구조 기능에 대한 이해, 교육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2스텝은 발생 곤란개수 대책입니다. 여기서는 발생 곤란개수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청소 점검, 시간 단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3스텝에서는 설비관리 가기준 작성입니다. 여기서는 윤활 교육 및 개선과 청소 점검 급유, 가기준 작성, 눈으로 보는 관리 활동이 추진됩니다. 4스텝에서는 기기 총점검이 되는데 여기서는 총점검 교육으로 설비에 강한 운전원 육성이 되게 합니다.
주 내용은 이 회전기계 대상으로 기계 요소, 고전기계 대상으로 배관, 그리고 전기설비 대상으로 전기, 개장설비 대상으로 하는 개장, 유공합장치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기기별 총점검 진행을 합니다. 일명 계통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총점검을 진행합니다. 5스텝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운전 조작과 올바른 조정 조절과 올바른 이상 조치 활동을 합니다. 이 조정은 수작업을 해서 세팅하는 걸 조정이라고 하고 자동으로 컨트롤되는 것을 조절이라 합니다. 개선 방향이 조정에서 조절로가 됩니다. 6스텝은 자주보존 시스템화입니다. 이것은 자주보존 체계화 및 정착화를 꾀하도록 하는 활동, 그리고 불량제로 실현을 하기 위한 품질 보존 활동이 진행됩니다. 7스텝은 자주관리 철저입니다. 여기서는 자주보존 체제 종합검토, 종합점검을 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이 되도록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각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합격이 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다음 단계 활동을 하고, 다음 단계 활동을 할 때는 합격된 스텝은 유지관리가 잘 되고 하는 이런 것이 기본이 돼서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0스텝부터 7스텝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통 평균 한 5개월 정도를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관리 철저하지 않는 희박한 상태에서 이 기본조건 준수 활동을 하고 사용조건 준수 활동을 해서 자주관리 완성이 되는 모습이 실현되도록 해서 스텝이 구성돼서 추진됩니다. 그리고 TPM 활동에서는 아무튼 자주보존 활동을 성공시키는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있어서 70~80% 인원이 생산 요원이기 때문에, 생산이나 운전 요원이기 때문에 운전 요원들이 이 TPM 활동을 잘 하느냐의 여부가 TPM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설비 사용 부문에서 자주보존을 하는데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 부문, 그 다음에 환경 폐수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 부문, 그 다음에 동력 유틸리티 부문, 크게 세 부문에서 이 자주보존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보존 마스터 플랜 운영입니다. 이 TPM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주보존 측면에서 마스터 플랜입니다. OS 활동은 마이에리어 OS 활동인데, 이 TPM 준비 단계 활동을 하면서 마이에리어에 대한 OS 활동을 합니다. 짧게는 3개월, 좀 길게는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주보존 활동은 그 설비 담당 설비가 많은 경우에는 이 블록별로 나누어서 추진합니다. 1차 블록, 2차 블록, 3차 블록으로 나누어서 1차 블록 설비 대상으로 1, 2스텝, 2차 블록 설비 대상으로 1, 2스텝, 3차 블록 설비 대상으로 1, 2스텝을 진행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전체 설비 대상으로 3스텝, 청소 점검 급유, 가계준서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는 이런 활동이 일반적입니다. 설비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담당 설비로 해서 그냥 한 번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훈련 측면에서는 분석 기법 교육과 보전 기능 교육이 해당되는데, 초기 단계에는 설비 도입 교육, 스텝 교육과 개선 방법 원포인트 레슨 교육, 설비 팔대로스 감소, 기법 교육 등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지고 생산 효율화 16대로스 감소 기법 교육, 보전 기술 교육과 기법 교육, 그 다음에 또 보전 기술 원포인트 레슨 교육과 설비 개선 기법 교육과 선진 보전 기법 교육 등이 가미돼 가지고 교육이 진행되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이걸 진행하면서 촉진 행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촉진 행사 활동은 불임조 자랑대회, 활성화 이벤트 활동, 그 우수사 교류회 등을 하면 붐업의 조성이 됩니다. 그 위원회 스텝 진단을 하도록 하는데, 그 위원회 활동과 자체 생활화 진단과 스텝 진단,
이벤트 진단등을 해서 성과에 대한 지도와 격려와 대화 이런 걸 해서 붐업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주보전에서는 스텝별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요 삼각형은 요 스텝별 진단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진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주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이 마스터 플랜은 회사 설비 현황이라든지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게 좀 설계해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 스텝당 6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설비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거는 이와 같이 설비가 많으면 블록으로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장기산업용 자주보전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우선 인당 생산성은 0.5% 향상, 설비 종합효율은 연 개선 여지의 20% 향상이 되도록. 이 개선 여지 20%라는 것은 현재 만약에 효율이 60%다고 하면 개선 여지가 100%를 기준했을 때 40%가 개선 여지인데, 그 40%에 20%니까 40 곱하기 0.2 하면 8%입니다. 연 8% 올린다 뜻입니다. 그다음 개선 여지 시간 가동률은 개선 여지 20%, 조업 정지 시간은 연 30% 다운, 안전 지역 건수는 제로 유지, 제한 원포인트에서는 제출 건수는 연 5%, 50%인데 이걸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회사별로 능력이나 상황에 맞게끔 약간 모디파이해서 이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컨설팅 했던 사례입니다. 컨설팅 했던 회사의 사례, 한 사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 미파 제조혁신 실무 온라인 교육 교재 정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재명은 장기산업용 TPM 자주보전 추진 프로그램 핵심이라는 교재고, 편제자는 주 ATPM 컨설팅 대표인 권홍린, 제가 이 산업공학 박사고 품질관리 기술사면서 생산관리 기술 지도사입니다. 발행처는 주 ATPM 컨설팅이 되고, 이 정식으로 등록된 출판사입니다. 지금 영등포 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일은 2018년 10월 1일이 되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 넘버, 즉 국제 표준 도서 번호는 이와 같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며 대외 재배포는 엄격 금지되는데, 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회원에 한해서 이 교재가 제공됩니다. 그러면 교재를 약간 본 회사에 맞게끔 수정해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대외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대외 게시판에 공개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